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유의 적 자유라는 책입니다. 표지가 좀 섹시하죠? 빨간 책인데 이 책이 그 의미하듯이 자유의 적이 바로 자유다. 그러니까 이 무분별한 자유가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담은 이런 책입니다. 이 책 제목만 보면은 어떤 뭐 자유의 개념이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파헤친 책으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은 자유의 본질적인 개념을 파헤친 책이라기보다는 오늘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 영어로 얘기하면 PC라고 하는 이 PC가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또 미국 사회와 자유민주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낸 그런 책입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의 이 출발과 그리고 구성,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아주 파헤쳐서 오늘날 그야말로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인해서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 사회의 그 내면의 모습을 아주 놀랍도록 그 생동감 있게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 언어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말인가 보다, 언어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혀가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언어가 혁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만은 우리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다. 말도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말은 당신의 신경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말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당신을 아프게 하거나 뇌를 변화시키며 신경세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는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한 나라의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괴베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잉크는 독가 쓰고 뭐 언어는 뭐 기관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이 언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상대방들을 어떻게 파괴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이클 로스라는 사람이 쓴 이 자유의 적 자유, 이 원 제목은 사실은 이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제가 이렇습니다. Speechless Controlling Words, Controlling Mind. 우리말로 옮기면 언어를 통제하여 정신을 통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통제하면은 어느 한 사람의 정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걸 이제 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출판사가 이렇게 자유의 적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책을 낸 것이죠. 그동안의 사람들은 이 언어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뭐 좀 신뢰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 언어를 좀 바꿔냄으로 해서 좀 예의를 차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변소를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화장을 고치러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이 훨씬 더 부드럽거나 예의가 이 바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 언어의 개념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종교,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나 차별 이런 걸 좀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어떤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가슴이 좀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배려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혼혈아 이런 것보다는 뭐 다문화 가정 자녀 이렇게 바꾸면 좀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가 되죠. 예를 들면 뭐 파출부다 이런 것보다는 뭐 가사 도우미다. 또 사생아 이런 것보다는 뭐 혼외 자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되기 시작하면 한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 근원은 어떻게 되냐면 20세기 초에 러시아 공산당에서 당 노선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무 그 말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것이 용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좌파 학생 운동에서 과거에 이 러시아의 이 혁명 시절 러시아 공산당 애들을 좀 이렇게 비꼬는 의미에서 뭐 인종차별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동무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소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사용한 것이 이제는 하나의 큰 사회적인 용어가 돼버렸다. 이게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좌파들이 이 언어를 이렇게 바꾸니까 전혀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소위 말하는 이 공산주의 악마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 요즘에는 이제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기로 사용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좋은 면으로 사용되던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지금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쪽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의 그 정치적 올바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체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아주 고도의 무기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단어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색채를 부여하고 언어가 정치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단순히 이념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념 자체를 구성하라는데 이 언어의 이 용어와 개념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상당히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역사가 폴 존슨 같은 사람은 이 정치적인 올바름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파시즘이다.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극단적으로 위험시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오게 돼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인데 조지 오웰의 이 1984년 이런 책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신어라는 게 나옵니다. 신어, 뉴스피크라고 하는 이 신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신어는 뭐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혁명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언어가 완벽해지는 순간 혁명도 완성된다. 바로 신어, 뉴스피크, 새로운 신어가 영사, 이 영사는 영국식 사회주의를 영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언어에다가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영국식 사회주의고 영국식 사회주의가 바로 신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만 잘 조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인간과 세상을 조작해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 1984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조지 오웰 같은 이 선각자가 우려하고 경고를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공히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류는 완고거법을 통해서 현실을 부드럽게 포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령기 여성을 저 사람 좀 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특정 연령대의 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성이 화장실을 갈 때 뭐 화장을 고치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는 걸 완고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완고거법은 현실을 부드럽게 전달을 할 뿐 이게 가치 개념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실제 상황을 모순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 공산주의 악마들이 이 부분을 이제 조작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완고거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정치적 목적에 맞게 어떤 현실을 파괴하고 현상을 변경하는 이런 쪽으로 그 이용해 먹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 이제 이 맨 마지막 뒤에 보면은 이제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자들이 쓰는 이 용어 개념, 용어를 얼마나 지금 그 엉터리로 그 바꿔치기 하고 있는지를 아주 뭐 몇십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태아가 있는데 이 태아를 그 제거하는 행위를 이제 낙태라고 얘기하죠. 그 낙태를 야, 낙태는 이거 살인 아니야.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그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 생명을 죽이는 거는 이건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낙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행위를 이거는 출산 선택권이야. 여성이 그 출산 선택권을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낙태 그치 뭐 여성이 원치를 않으니까 뭐 제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현실을 완전히 치환해 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태아를 세포덩어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생명이 아니라 이건 세포덩어리야. 너 세포덩어리 좀 잘라낸다고 해서 그 뭐가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낙태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공포감 이런 거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그냥 내가 원치 않으니까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낙태를 주장하는 이 그 주장론자들의 입장을 완전히 그 뒤집어 엎어가지고 몰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이 완고거법은 절대로 이 실제 상황을 모순되게 만들지는 않는데, 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자들은 현실을 왜곡, 은폐,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써먹는다 지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은 마약 중독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마약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데, 이걸 정치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약물 사용 의존증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마약 중독자라고 얘기하면은 저놈은 저건 좀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물 사용 의존증이 있으니까 얘는 좀 의존증이 있는 애니까 뭔가 좀 뭐 불쌍한 뭐 이런 동정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자, 아기가 낙태 뭐 이런 거는 아기가 생명체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거는 뭐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물이고 이거는 세포덩어리고 이거는 출산 선택권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낙태? 그럴 수도 있네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은 바로 문화전복,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악마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재정의하거나 단어에 가진 의미를 바꿔치기를 하는 순간
엄청난 힘을 가진다. 바로 이 문화 막시스트인 게오르그 루카치, 안토니오 그람시 이런 그 악마들에 의해서 문화 전복을 위한 하나의 그 아주 그 대포나 기관총 같은 이런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 대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뭐 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새로운 사정가 보다. 우리 왜 맨날 무슨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뭐 이런 것만 배우냐. 우리 새로운 그 문화 양태인 뭐 구조주의, 해체주의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이런 문학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막 한국에다가 뭐 구조주의가 어떻고 해체주의가 어떻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면서 그냥 입에 그 발린 대로 나온 게 게오르그 루카치 뭐 이런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 빨갱이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게 무슨 새로운 문명의 사조인 것처럼 막 받아들여가지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끼고 다녀야 그냥 쟤 좀 세상 물정 좀 안 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다 빨갱이 서적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 좌파 운동가들이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막 날조를 하면서 그것을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이야. 라고 하면서 자유자재로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 그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에 이 마이클 로스라는 분이 이 그람시에 대해서 아주 막 그 저주를 퍼붓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놈은 인류의 악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의 그 집권자들이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친구가 이놈이 너무나 이거 위험한 놈이니까 이놈이 더 이상 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걸 감옥에 집어쳐 넣어버리자. 그러면 지가 감옥에서 설마 뭐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게 더 잘못이었다. 이놈이 감옥 가더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김대중이도 감옥에 가가지고 이상한 책 읽어가지고 민족주의에 화신이 된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는 상대방의 언어에 침투하는 전략을 고대 로마가 외국 영토와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군대 전술이랑 군사 전술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기다 이게. 언어가 곧 무기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그람시인데 이놈이 어디서 그런 걸 깨달았느냐. 감옥 가서 깨달았다. 이 문화 지배력과 관련해서 그람시는 사회가 무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내부 전복, 문화를 이용한 이 문화 가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굳이 우리가 무기를 동원해서 무기는 비싸잖아요. 뭐 총알 한 방에 얼마, 뭐 대포 한 발에 얼마 이렇게 돈 많이 들이는 피 흘리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언어만 싹 그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저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뺏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하러 피 흘리면서 전쟁을 해. 이렇게 아름다운 전쟁하면 되잖아. 이거를 만들어낸 놈이다 이게. 오늘날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주의자들의 아주 예수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람시가 가르쳐준 이 이론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가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쓰자. 이걸 단어의 재정의를 통해서 재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 우리의 반대 세력을 파괴하는 이런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2020년에 코로나가 막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이 개인의 자유가 아주 고도로 발달한 나라인데 미국에서 뭐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그리고 뭐 교회 나가지 마라. 뭐 길거리에 나가지도 마라. 뭐 이러니까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야, 너희가 뭔데 말이야. 어? 아니,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쓸 권리도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너희가 정부건 뭐건 응? 아, 우리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그렇게 침해해도 되는 거냐? 아, 우리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봉쇄령 해제를 하는 촉구를 하는 이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니까 좌파 정치인이나 주류 언론이 야, 너희들은 슈퍼 전파자야. 어?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졌잖아요. 한국에서 그 뭐 저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뭐 시위하니까 뭐 이 코로나19를 퍼뜨린 죄목으로 인해서 막 조사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그 아주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미국 전역에서 뭐 약탈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뭐냐면은 2020년 5월 25일 날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흑인 청년이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어요. 체포됐는데 그 백인 경찰이 이 친구 목을 이렇게 누르면서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목에 졸려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야,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을 목 졸라서 살해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대폭동이 막 벌어져가지고 막 시내가 불타고 그래가지고 막 방위군을 막 출동시키고 그랬는데 이러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막 시위를 할 때 이 시위에 대해서는 이 좌익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바이러스 억제 필수적인 활동이야.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쪽은 야, 너희들이 하는 평화 시위는 슈퍼 전파자들이고 연쇄살인마야. 근데 반대편에 자기네들하고 뭔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일으키는 이런 폭동 약탈 방화는 바이러스 억제에 필수적인 활동이야 라고 옹호를 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뭐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편의에 맞게 상황을 조작하는 언어 개념을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치적인 올바름이다. 이게 바로 이 마이클 로스라는 이 사람이 뭐 여러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그람시의 진지전과 기동전 이론이 나옵니다. 이 그람시가 사회를 이제 막 이 뒤엎는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상대하고 맞부딪혀서 싸우는 것을 기동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 제도 내에 아주 은밀하게 스며들어가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서서히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바로 진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지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곳곳에 이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영향력을 아주 서서히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도권을 향한 대장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명에 성공하려면 그냥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이건 안 된다. 기존의 지배제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문화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문화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회 곳곳에 이 진지들을 우리가 다 들어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촉촉하게 젖어들듯이 사회를 변혁을 시켜야 된다. 그 변혁을 시키는 과정에서 무기를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냐? 언어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를 해라. 요즘에 이제 탄핵 국면이 막 시작이 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한국 침공 작전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도 하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수법들이 그 뭐 이지용 교수가 쓴 중국의 초안전 이런 데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 상층부를 막 매수하고 막 부패 혐의로 잡아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제도권 언론들은 전부 광고를 가지고 조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한국 사회의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해. 민주주의를 하되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의 움직이는 민주주의를 해. 그러려면은 대통령제 이런 거 그냥 놔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국회가 독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여차하면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는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해. 선거? 선거 그대로 놔둬. 너희들 열심히 선거해.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의 선거를 해. 이렇게 지금 아주 배후에서 아주 고도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사회의 재구조화 내지는 재용도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재구조화 내지 재용도화를 이 그람시 같은 이 인간들이 써먹는 이 진지전이 뭐냐. 언어를 재구조하고 재용도화해서 자기네들의 목적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